바보 2반 1. 아주 옛날 옛적 한 왕국에 어떤 부자 농부가 살고 있었다. 이 부자 농부에게는 아들 셋, 그러니까 군인 3명과 배불뚝이 따라스, 바보 2반이 있었고 농아인 딸 말라니아를 슬하에 두었다. 군인인 3명은 황제를 섬기기 위해 전쟁에 나가고 배불뚝이 따라스는 장사를 하러 도시에 있는 상인에게 갔으며 바보 2반은 누이와 집에 남아 등이 굽도록 땅을 일구고 있었다. 군인 3명은 높은 벼슬과 영지를 받고 지주의 딸과 혼인했다. 그는 봉급도 많이 받고 큰 영지도 있었지만 여전히 쪼들리며 살았다. 남편이 돈을 벌어도 부인이 귀부인이라서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는 바람에 여전히 돈이 없었던 것이다. 세면은 수익금을 받으려고 영지에 갔다. 관리인이 그에게 말했다.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우리 땅에는 가축도 농기구도 말도 암소도 쟁기도 썰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받으면 그때는 수익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인 3명은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는 부자인데도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내게 재산의 3분의 1을 주면 내 영지로 가져갈게요. 노인이 말했다. 넌 내 집에 아무것도 귀한 게 없는데 어째서 3분의 1을 달라고 하느냐. 이반과 딸애가 속상해할 거다. 그러자 3명이 말했다. 이반은 바보이고 여동생은 농아예요. 그 애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노인이 말했다. 이반이 하자는 대로 하마. 이반이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가져가라 하세요. 군인 3명은 집에서 자기 몫을 챙겨 자기 명의로 바꾸고 황제를 섬기러 떠났다. 배불뚝이 따라스도 돈을 많이 벌어 상인 딸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해서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다. 제 몫을 떼어주세요. 노인은 따라스에게도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우리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고 집에 있는 건 다 이반이 번 것이다. 너 역시 이반과 내 누이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자 따라스가 말했다. 그 애한테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바보인데요. 결혼도 못할 겁니다. 시집 오겠다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농아인 여동생한테도 역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제게 주세요. 그가 말했다. 이반, 내게 곡식 절반을 더. 농기구는 가져가지 않을게. 가축 중에서는 하얀 종마만 가져가마. 그 종마는 밭을 일구는데 쓸모가 없어.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하세요. 그가 말했다. 말에게 가서 재갈을 물릴게요. 그렇게 따라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었다. 따라스는 곡물을 도시로 옮기고 하얀 종말을 데려갔다. 이반은 예전처럼 늙은 암말 한 마리만 데리고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했다. 2. 늙은 마귀는 재산 분할을 할 때 형제들이 다투지 않고 의좋게 헤어진 것이 불만이었다. 그는 작은 악귀 셋을 불렀다. 봤냐? 저기 세 형제가 살고 있다. 군인 3명, 배불뚝이 따라스, 바보 2반이다. 저들 모두 쌈박질하는 게 정상인데 사이좋게 산단 말이다. 서로 환대하면서 말이다. 저 바보가 모든 일을 망쳐버렸다. 너희 셋이 가서 셋을 맡아라.
저들이 서로 누나를 뽑도록 괴롭히란 말이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어떻게 할 텐가? 이렇게 하지요. 우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한자리에 모이게 하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살 겁니다. 좋았어. 너희가 일을 할 줄 아는구나. 가서 셋 모두를 싸우게 만들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그러지 못하면 너희 세 놈들 껍질을 벗겨버릴 테다. 작은 악귀들은 습지로 가서 어떻게 일을 꾸밀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쉽게 일을 끝내려고 옥신각신하다가 누가 누구를 맡을지 제비 뽑기로 했다. 먼저 일을 끝낸 악귀가 다른 악귀를 도와주러 오기로 했다. 작은 악귀들은 제비를 뽑고 다시 소택지에 모일 때를 정했다. 그때 누가 일을 끝냈고 누구를 도우러 갈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날이 되자 약속한 대로 작은 악귀들이 소택지에 모였다. 그들은 진행한 일을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 군인 세면을 맡은 첫 번째 작은 악귀가 말했다. 내 일은 잘 되었어. 세면은 내일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우선 세면에게 대단한 용기를 불어넣어 황제에게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했지. 황제는 세면을 사령관으로 삼아 인도 황제를 치러 보냈어. 전쟁을 하려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지. 나는 그날 밤 세면의 군대에 가서 모든 화약을 적셔 놓았고 인도 황제에게 가서는 지푸라기로 병사들을 잔뜩 만들어 놓았지. 세면의 병사들은 사방에서 지푸라기 병사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어. 군인 세면은 사격 명령을 내렸지만 대포도 소총도 발사되지 않았어. 세면의 병사들은 놀라 염소처럼 도망을 쳤고 인도 황제는 그들을 격파했지. 군인 세면은 망신을 당했고 영지도 빼앗겨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거야. 세면이 집으로 도망가도록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데는 하루면 충분해. 내일이면 일을 다 마칠 테니 둘 중 누구를 도우러 가면 되는지 말해줘. 다라스에게서 온 다른 작은 악귀가 자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난 도움 필요 없어. 내일도 역시 잘 됐거든. 다라스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거야. 내가 먼저 한 일은 우선 녀석의 배를 잔뜩 부풀려 시기심을 불어넣는 거야. 그자는 남의 물건에 얼마나 시기심이 큰지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사고 싶어해. 전 재산으로 물건을 다 샀는데도 또 사들이고 있다니까. 이제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사기 시작했어. 어찌나 많이 빌렸는지 뒤죽박죽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일주일 후면 돈을 갚을 기간이 다 차는데 내가 물건을 다 못 쓰게 만들 거야. 그럼 돈을 갚지 못하니 아버지에게 가겠지. 그들은 이번에게 갔던 세 번째 작은 악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내일은 어때? 글쎄, 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저 바보가 배앓이를 하게 보리 음료가 담긴 항아리에 침을 뱉어놓고 이번에 밭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밭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자가 당연히 밭을 일구지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바보 같은 자가 쟁기를 가져와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야. 배가 아파 끙끙대면서도 계속 밭을 갈더라고. 그래서 쟁기 하나를 망가뜨렸지. 그랬더니 바보가 집에 가서 다른 자루를 가져와서 새로 끼워서는 다시 밭을 일구는 거야.
땅에 기어들어가 쟁기날을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힘이 얼마나 세던지 쟁기날이 날카로워 내 손만 베이고 말았지. 밭을 거의 다 읽어서 이제 한 고랑밖에 안 남았어. 그가 말했다. 형제들이여, 와서 좀 도와주게. 우리가 그자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네. 만일 바보가 농사를 계속 짓게 된다면 저자들은 부족한 걸 모를 거고 바보가 형제 둘을 다 먹여 살릴 거야. 세면에게 갔다 온 작은 악귀가 내일 가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작은 악귀들은 그러기로 하고 헤어졌다. 3. 이반은 놀리던 땅을 다 갈고 이제 고랑 하나만 남겨두었다. 그는 마저 가려고 밭에 왔다. 배가 아팠지만 밭을 끝까지 갈아놓을 참이었다. 고삐줄을 한번 내리치고 쟁기를 돌려 밭을 갈기 시작했다. 방향을 돌려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꼭 나무 뿌리에 걸린 듯 쟁기가 뭔가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건 쟁기 술에 작은 악기가 걸려 꼼짝 못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었다. 참 신기하네. 이반이 생각했다. 이곳에는 뿌리가 없었는데 뭐가 걸린 걸까? 이반이 밭고랑에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뭔가가 물컹거렸다. 끄집어내 보니 뿌리처럼 검은 것이었는데 그 뿌리에서 뭔가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작은 악귀였다. 에이, 추잡한 것이인데. 이반은 팔을 번쩍 들어 쟁기머리에 작은 악귀를 내동댕이 치려고 했다. 그때 작은 악귀가 빽빽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나를 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원하는 걸 말하기만 해! 이반이 머리를 극적였다. 배가 아파. 낫게 해줄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고쳐줘. 작은 악귀는 밭고랑에 몸을 굽혀 손톱으로 땅을 뒤적이더니 세 갈래로 갈라진 나무 뿌리를 캐내 이반에게 주었다. 자, 한 뿌리만 먹어도 모든 통증이 사라질 거야. 이반은 나무 뿌리에서 한 뿌리를 잘라 삼켰다. 배앓이가 금세 나았다. 작은 악귀는 다시 빌기 시작했다. 이제 나를 도와줘.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다니지 않을게.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반이 하나님 얘기를 하자마자 작은 악귀는 돌이 물에 떨어지듯 얼른 땅 밑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구멍만 남았다. 이반은 나머지 두 뿌리를 모자 안에 넣고 마저 밭을 갈기 시작했다. 한 고랑을 끝까지 다 판 후에 그는 쟁기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이반은 말을 풀어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녕 세뮤는 아내와 함께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형은 영지를 몰수당하고 감옥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 아버지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이었다. 세뮤는 이반을 보았다. 이 집에서 살려고 왔다. 새 장소를 찾을 때까지 아내와 너를 먹여 살려다오. 그렇게 해요. 이곳에 사세요. 이반은 의자에 앉고 싶었을 따름인데 귀 부위는 이반이 풍기는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악취나는 동부와는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없어요. 군인 세면이 말했다. 내 부인이 말하는데 너한테서 나쁜 냄새가 난다는구나. 너는 문간방에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도 야간 방목을 할 때예요. 말을 먹여야 하거든요. 이반은 빵과 농민 외투를 들고 야간 방목을 하러 나갔다. 4. 그날 밤에 군인 세면을 맡은 작은 악귀가 일을 마치고 약속한 대로 이반의 작은 악귀를 찾으러 왔다. 바보를 애먹이는 걸 도와주려고 온 것이었다. 밭에 와서 친구를 찾고 또 찾았지만 아무데도 보이지 않고 구멍만 덩그러니 뚫려 있을 뿐이었다. 녀석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군. 친구를 대신해야겠어. 밭을 다 갈았으니 목초지에서 바보를 괴롭혀야겠다. 작은 악귀는 초지로 나가 이반의 목초지에 물이 넘치게 했다. 목초지는 온통 진흙탕이 되었다. 이반은 새벽녘에 야간 방목에서 돌아와 낫을 벼리고 풀을 베러 나갔다. 이반은 초지에 나와 풀을 베기 시작했다. 낫을 한 번 휘두르고 두 번 휘두르니 날이 무뎌져서 베어지지가 않았다. 날을 갈아야 했다. 이반은 힘겹게 애를 쓰고 또 썼다. 아니다. 집에 가서 숫돌과 둥근 빵도 가져와야겠다. 일주일이라도 버틸 거야. 다 베기 전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을 테다. 작은 악귀는 이 소리를 듣고 생각에 잠겼다. 망창이, 이 바보는 끄떡도 하지 않겠군. 다른 방도를 생각해야겠어. 이반이 다시 와서 낫을 벼리고 풀을 베기 시작했다. 작은 악귀는 풀 속으로 기어들어가 뒤꿈치로 낫을 붙잡아 날이 풀 대신 땅을 치도록 했다. 이반은 힘에 겨웠지만 풀을 다 베고 소택지 한 구역만 남겼다. 작은 악귀는 소택지로 가서 혼자 생각했다. 내 손발이 잘린다 해도 풀을 베지 못하게 하겠다. 이반은 소택지에 들어갔다. 보니 풀은 빽빽하지 않았지만 낫이 잘 들지 않았다. 이반은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낫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작은 악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미처 피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는 일이 잘 안 돼가는 것을 보고는 관목숲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반은 팔을 크게 휘둘러 관목을 치다가 작은 악귀의 꼬리 절반을 자르고 말았다. 이반은 풀베기를 다 한 뒤 누이 동생에게 풀을 모으라고 하고는 호미를 베러 갔다. 그는 큰 낫을 가지고 나갔지만 꼬리가 잘린 작은 악귀가 벌써 그곳에서 호밀들을 다 엉클어 놓아 낫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반은 돌아가 긴 낫을 가져와 호미를 베기 시작해 전체를 다 베어버렸다. 이제 귀리를 베어야겠다. 꼬리가 잘린 작은 악귀는 이 소리를 듣고 생각했다. 호밀은 실패했지만 귀리는 해를 먹게 하겠어. 내일 아침이 되기만 해봐라. 그런데 앞불싸 작은 악귀가 아침에 귀리밭에 나갔는데 귀리가 벌써 베어져 있었다. 귀리 나달이 덜 떨어지도록 이반이 밤에 다 베어 놓았던 것이다. 작은 악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저 바보가 날 이렇게 괴롭히다니. 전쟁에서도 이런 재해는 본 적이 없었어. 저주받을 녀석. 잠도 자지 않으니 저 녀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제 볕가리에 가서 전부 썩게 해버리겠다. 작은 악귀는 호밀단으로 가서 단들 사이로 기어들어가 썩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작은 악귀는 볕가리를 덮이다가 자리가 뜨뜻해지니 곧 잠이 들고 말았다. 이반은 앞말에 수레를 메고 누이 동생과 함께 호밀단을 나르러 왔다.
그는 호밀단에 다가와 짐수레에 단을 던지기 시작했다. 두 단을 던지고 다시 갈퀴를 찔렀는데 그게 작은 악귀의 엉덩이를 찌르게 되었다. 악귀를 들어올려 자세히 보니 꼬리 잘린 작은 악귀가 산채로 갈퀴에 걸려 있었다. 꼬리 잘린 악귀는 몸을 움츠리고 갈퀴에서 빠져나가려고 몸을 버둥거렸다. 아이고, 너 추잡한 것 여기 또 있냐? 나는 다른 악귀야. 아까는 내 형제였어. 나는 내 형제 세면한테 있었어. 내가 누구든 똑같지 뭐. 이반이 악귀를 이랑에 내리치려고 하자 악귀가 애걸하기 시작했다. 나를 놓아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뭘 해줄 수 있는데? 나는 네가 원한다면 무엇으로든 병사를 만들 수 있어. 그걸 어디다 쓰라고? 무엇이든 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노래도 부를 수 있나? 할 수 있지. 호밀단을 들어서 아래쪽 끝을 땅에 대고 흔들며 이렇게만 말해봐. 내 종이 명하니 이제 너희는 곡식단이 아니다. 지푸라기수만큼 병사가 되어라. 이반은 단을 들어 땅에 흔들면서 작은 악기가 명한 대로 말했다. 호밀단이 사방으로 튀더니 병사가 되었다. 북치는 병사와 나팔수가 앞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하. 이것 봐라, 멋지군. 이거 아가씨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겠는데? 자, 이제 놓아줘. 아니, 난 나다를 턴 집단으로만 만들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공연이 알곡만 떨어지잖아. 다시 단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 탈곡을 해야 하니까. 작은 악기가 말했다. 병사 숫자만큼 지푸라기가 되어라. 내 종이 명하니 곡식단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 돼. 이반이 그렇게 말하자 다시 단이 되었다. 작은 악귀는 다시 애걸하기 시작했다. 놓아줘, 지금. 그렇게 하지 뭐. 이반은 그를 이랑에 고정시키고 손으로 잡아 갈퀴에서 빼내주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얘기를 하자마자 작은 악귀는 물에 빠진 돌처럼 땅속으로 급히 몸을 감추었고 구멍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반이 집에 돌아오자 집에는 다른 형제가 와 있었다. 따라스가 아내와 함께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배불뚝이 따라스는 빚을 갚지 못하고 도망쳐 아버지에게 온 것이었다. 그는 이반을 보고 말했다. 자, 내가 다시 장사해서 돈을 벌어올 때까지 너는 나와 내 아내를 먹여다오. 그렇게 하세요. 함께 사시지요. 이반은 농민 외투를 벗고 식탁에 앉았다. 그러자 따라스의 부인이 말했다. 나는 바보와는 함께 식사할 수 없어요. 악취가 난다고요. 배불뚝이 따라스가 말했다. 이반, 너한테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문간방에 가서 먹으렴. 그러죠 뭐. 이반은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그는 빵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마침 야간 방목을 하러 갈 시간이야. 암말에게 먹이를 줘야지. 오. 그날 밤 따라스를 괴롭히던 작은 악귀가 약속대로 친구들을 도와 바보 이반을 괴롭힐 작정으로 도착했다. 밭에 와서 친구들을 찾고 또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오직 구멍만 보일 뿐이었다.
초원에 나가 소택지에서 꼬리를 발견하고 호밀이 베어진 밭에서는 다른 구멍을 발견했다. 친구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 모양이로군. 대신해서 바보를 손봐줘야겠다. 작은 악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반을 찾으러 다녔다. 이반은 밭을 떠나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형제들이 함께 살기 비좁으니 나무를 베어 새 집을 지으라고 바보에게 일렀던 것이다. 작은 악귀는 숲으로 달려가 굵은 나뭇가지 속에 숨어 이반이 나무를 벌목하는 걸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반은 나무가 빈터에 쓰러지게끔 밑동을 제대로 쳤지만 나무가 엉뚱한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리는 것이었다. 이반은 지렛대를 만들어 나무를 굴려 가까스로 빈터에 쓰러지게 했다. 이반은 다른 나무에 도끼질을 시작했는데 10그루를 채 베지도 못하고 벌써 밤이 되었다. 이반은 지칠 대로 지쳤다. 마치 숲에 안개가 낀 듯 그에게서 증기가 피어올랐지만 이반은 여전히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계속 도끼질을 했고 등이 꺾이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자 도끼를 꽂고 잠시 쉬려고 앉았다. 작은 악귀는 이반이 잠잠해진 것을 보며 기뻐했다. 그럼 그렇지. 힘이 빠져 때려치웠구나. 나도 이제 좀 쉬자. 그는 나뭇가지 위에 앉아 기뻐했다. 그런데 이반이 일어나 도끼를 빼더니 다른 방향으로 팔을 크게 휘두르는 것이었다. 그러자 금방 나무가 갈라지면서 쾅 넘어졌다. 작은 악귀는 미처 피하지도 발을 빼지도 못했다.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악귀의 팔이 가지에 끼고 말았다. 이반은 나무를 손질하다가 다시 나타난 악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이쿠, 또 너구나. 정말 추잡하군. 또 여기 있는 거냐? 나는 다른 악귀야. 내 형 따라스 옆에 있던 악귀. 내가 어떤 악귀든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이반은 도끼를 휘둘러 도끼 등으로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다. 작은 악귀가 애걸했다. 나를 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 수 있어. 그렇다면 한번 해봐. 작은 악귀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참나무에서 나뭇잎을 가져다가 손으로 문질러 봐. 땅으로 금이 떨어질 거야. 이반이 나뭇잎을 가져다가 문지르니 금이 떨어졌다. 사람들과 소풍 가서 놀 때 이거 좋겠네. 이제 놓아줘. 작은 악귀가 말했다. 그렇게 하지 뭐. 이반은 지렛대를 가져와 작은 악귀를 놓아주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언급하자마자 작은 악귀는 돌이 물속으로 떨어지듯 땅으로 꺼져 구멍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6. 형제들은 집을 짓고 따로 살았다. 밭에서 수확을 끝낸 이반은 맥주를 빚어 형제들을 잔치상 앞으로 불렀다. 형제들은 이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우리는 농사꾼의 잔치를 본 적이 없어. 그들이 말했다. 이반은 농사꾼과 안악들을 불러 대접하고 자기도 술을 마시고는 취해서 거리로 나갔다. 이반은 함께 모여 원물을 주는 이들에게 다가가 안악들에게 자신을 칭찬해달라 청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내가 줄게요.
안악들이 웃음을 터뜨리고는 그를 축혀 세우기 시작했다. 이반을 많이 칭찬한 후에 그들이 말했다. 자, 이제 줘봐. 이제 가져올게. 그는 씨 뿌리게 온 광주리를 집어 숲으로 달려갔다. 안악들이 웃어 제꼈다. 저 바보 좀 보소. 그러고는 그에 대해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반이 다시 돌아오는데 뭔가가 가득 담긴 광주리를 끌고 오는 것이었다. 나눠줄까? 나눠줘. 이반이 금 한 줌을 집어서 안악들에게 던져주었다. 맙소사, 안악들은 금을 주우려고 달려들었다. 농부들은 벌쩍 뛰며 서로 금을 낚아채고 빼앗았다. 노파 하나는 거의 죽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밟히고 말았다. 이반은 웃고만 있었다. 아이, 여러분은 바보야. 그가 말했다. 어째서 할머니를 밟은 거예요?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럼 더 줄 테니까. 이반이 금을 더 힘껏 던졌다.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그는 광주리를 다 비웠다. 사람들이 더 요청했다. 이게 다예요. 다음에 또 드릴게요.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세요. 안악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별로네요. 그럼 어떤 노래가 더 좋아? 그들이 물었다. 내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는 곡식 창고로 가서 곡식단을 빼내 나다를 털더니 똑바로 세워 탁탁 두들겼다. 내 종이 명하니 이제 너희는 단이 아니라 쥐푸락이다. 쥐푸락의 수만큼 병사가 되어라.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병사들이 되어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다. 이반은 병사들에게 노래를 연주하라고 명한 뒤 그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다. 병사들이 잠시 노래를 연주한 후 이반은 그들을 곡식 창고로 데려갔다.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명하고는 병사를 다시 곡식단으로 만든 후 낫가리에 던졌다. 그는 집에 돌아와 짐승우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7. 큰형 세면이 이 일을 알게 된 후 아침에 이반을 찾아왔다. 문 열어다오. 병사를 어디서 데려와서 어디로 데려간 거냐? 뭐 쓰려고? 그가 물었다. 뭐에 쓰다니? 병사들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왕국을 얻을 수도 있다고.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래? 왜 진즉에 이야기하지 않았어? 형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 줄게. 다행히 동생과 함께 탈곡을 많이 해놓았어. 이반은 형을 곡식 창고에 데려가 말했다. 봐, 내가 병사를 만들 테니 병사들을 데려가. 그렇지 않고 저들을 여기서 먹이면 마을 전체 식량이 하루 만에 동날 거야. 군인 세면은 병사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고 이반은 병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탈곡장에서 곡식단을 탁탁 치니 중대 하나가 만들어졌고 다른 곡식단을 치니 또 중대 하나가 나왔다. 이반은 들판 전체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병사를 만들어냈다. 어때? 이 정도면 되겠어? 세면이 기뻐하며 말했다. 됐다. 고맙다, 이반. 알았어요. 더 필요하면 또 와. 내가 또 만들어 줄게. 요즘은 지푸라기가 많아. 군인 세면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모아 싸우러 나갔다.
세면이 떠나자마자 배불뚝이 따라스가 왔다. 그 역시 어제 이야기를 듣고 동생에게 부탁하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 말들이 났는지 말해봐. 나한테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온 세상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을 텐데. 맙소사, 진즉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형이 원하는 만큼 떨어줄게. 형이 기뻐했다. 바구니 3개만 채워 갖다 줘. 그러지 뭐. 숲에 가자. 말에 수레를 매지 않으면 옮길 수 없을 거야. 그들은 숲으로 갔다. 이반은 참나무에서 나뭇잎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금화가 쏟아져 내렸다. 이 정도면 되겠어? 따라스는 기뻐했다. 당분간은 괜찮겠어. 고맙다, 이반. 다행이다. 더 필요하면 와. 내가 또 문질러 만들게. 나뭇잎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배불뚝이 따라스는 짐수레를 가득 채워 장사를 하러 갔다. 두 형제가 그렇게 떠났다. 세면은 전쟁을 시작했고 따라스는 장사를 시작했다. 군인 세면은 나라를 정복했고 배불뚝이 따라스는 큰 돈을 벌었다. 형제들은 함께 모여 세면은 병사들이 어디서 났는지, 따라스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군인 세면은 형제에게 말했다. 나는 왕국을 정복했고 잘 살아. 다만 병사들을 먹일 돈이 조금 모자라는구나. 배불뚝이 따라스가 말했다. 돈을 산더미처럼 벌었는데 딱 한 가지 슬픈 건 돈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동생 이반에게 가자. 이반에게 병사를 만들라고 할게. 그래서 내 돈을 지키게 병사들을 줄게. 너는 병사들을 먹일 수 있게 돈을 문질러 만들라고 해라. 그들은 이반에게로 왔다. 먼저 세면이 말했다. 동생아, 내 병사로는 부족하구나. 병사를 더 만들어다오. 볏가리 2단만이라도 병사로 만들어다오. 하지만 이반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더 이상 형한테 병사를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아니 왜? 약속했잖아. 약속했지. 그래도 더 이상은 만들지 않을 거야. 바보. 어째서 그런 거야? 형의 병사들이 사람들을 죽였잖아. 내가 얼마 전에 길 옆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그 길로 안악이 관을 끌고 가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물었지. 누가 죽었어? 안악 말이 전쟁에서 세면의 병사들이 남편을 죽였어 하는 거야. 나는 병사들이 노래만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죽인 거야. 더 이상은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는 더 이상 병사를 만들지 않았다. 배불뚝이 따라서도 바보 이반에게 금화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반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더 이상은 이파리를 문지르지 않을 거야. 왜? 약속했잖아. 약속했지. 그래도 더 이상은 안 할 거야. 이 바보야. 어째서 그런 거야? 형의 금화가 미하일 로브나에게서 암소를 뺏어갔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미하일 로브나에게는 젖소 한 마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내게 와서 우유를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물었지. 너희 젖소는 어디 있는데? 했더니 아이들 말이
배불뚝이 따라스의 관리인이 와서 엄마에게 금화 3개를 주었고 엄마는 그 사람에게 암소를 주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먹을 우유가 없어. 그러는 거야. 나는 형이 금화를 갖고 놀고 싶어 그런 줄 알았는데 형은 아이들에게서 젖소를 뺏어갔어.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바보는 고집을 피우며 더 이상 금화를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형제들은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형제들은 떠나면서 서로 어떻게 어려움을 벗어나게 도울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세민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너는 나한테 병사를 먹일 돈을 줘. 나는 네게 돈을 지킬 수 있게 병사와 왕국의 절반을 줄게. 따라스도 동의했다. 형제들은 절반씩 나눠 가졌고 둘 다 황제가 되고 부자가 되었다. 8. 이반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농아인 누이 동생과 함께 들판에서 일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반의 마당에 사는 늙은 개가 병이 들어 피부에 오미나 거의 죽게 되었다. 이반은 그 개가 불쌍해서 여동생에게서 빵을 얻어 모자에 넣고는 개에게 가져가 던져주었다. 그런데 모자에 난 구멍으로 빵과 함께 가는 뿌리도 하나 떨어졌다. 늙은 개는 빵과 함께 그 뿌리를 꿀꺽 삼켰다. 삼키자마자 개는 펄펄 뛰면서 놀고 짖으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즉시 건강을 되찾은 것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무엇으로 개를 낫게 한 거냐? 저한테 가는 뿌리가 2개 있었는데요.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하나를 먹었네요. 그 무렵 황제의 딸이 병이 났고 황제는 온 도시와 마을에 포고문을 내려 딸을 고치는 사람에게 보상을 내리고 그가 총각이면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알렸다. 이반이 있는 시골에도 포고문이 내려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반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황제가 하신 말씀을 들었느냐? 너한테 가는 뿌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가서 황제의 딸을 고쳐줘라. 너는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될 게다. 그렇게 하죠 뭐. 이반은 떠날 준비를 했다. 이반이 좋은 옷을 입고 현관 계단을 나서려는데 손이 굽은 여자 거린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내가 들으니 네가 병을 고친다며. 내 손을 고쳐다오. 나는 혼자 신발도 신을 수가 없어. 이반이 말했다. 어쩔 수 없군. 그렇게 하지 뭐. 그는 가는 뿌리를 꺼내 거린에게 주고는 삼키라고 했다. 여자 거린은 가는 뿌리를 삼키고 건강해져 이제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반의 부모가 황제에게 가는 이반을 배웅하러 나왔다가 그가 마지막 남은 뿌리를 거린에게 내주는 바람에 황제의 딸을 고칠 수 없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꾸짖기 시작했다. 비렁뱅이 여자는 불쌍하고 황제의 딸은 불쌍하지 않은 게냐? 듣고 보니 황제의 딸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수레에 말을 메고 짚을 수레에 싣고는 떠나려고 앉았다. 어디 가는 거냐, 바보야? 황제의 딸을 고치러 가요. 너한테는 고칠 뿌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하고 이반은 말을 몰았다. 황제의 궁궐에 도착했는데 이반이 현관 계단에 발을 딛자마자 황제의 딸이 건강을 되찾았다. 황제는 기뻐하며 이반을 불러오라고 명하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멋지게 치장을 해주었다.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렇게 하죠, 뭐. 그가 말했다. 이반은 그렇게 공주와 결혼했다. 황제는 곧 숨을 거두었고 이반은 황제가 되었다. 그렇게 세 형제는 모두 황제가 되었다. 9. 세 형제는 나라를 다스렸다. 큰형 세묘는 잘 살았다. 그는 지푸라기로 만든 병사와 함께 진짜 병사도 모집했다. 그는 온 나라의 10집마다 병사 한 명씩을 보내라고 명했다. 그리고 병사는 키가 크고 몸이 하얗고 얼굴이 깨끗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병사를 많이 모집해 온갖 훈련을 시켰다. 무엇이든 그를 반대하면 세면은 병사들을 보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처리해버렸다. 그러니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머리에 떠오르기만 해도, 보고 눈짓만 해도 모든 것이 세면의 소유가 되었다. 그는 병사를 보내 필요한 것을 다 골라오고 날라오고 가져오게 했다. 배불뚝이 따라스도 잘 살았다. 이반에게서 얻은 돈을 탕진하지 않고 크게 불렸다. 그는 자기 왕국에서 훌륭하게 질서를 잡았다. 자기 집 괴짝 안에 돈을 쌓아두고 백성들에게서는 돈을 거두어 들였다. 사람에도 보드카에도 맥주에도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통행에도 수피화에도 각반에도 주름장식에도 세금을 매겼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백성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왔고 일을 하러 왔다. 바보 이반도 괜찮게 살았다. 장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는 황제의 의복을 벗어 괴짝에 넣어두라고 아내에게 주고는 다시 대마로 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수피화를 신고 일을 하러 나갔다. 갑갑해서 살 수가 없네. 배도 나오고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을 데려온 후 그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은 황제이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황제도 실컷 먹어야지. 대신 하나가 와서 봉급 줄 돈이 없습니다 라고 그에게 말했다. 어쩔 수 없지 뭐. 돈이 없으니 지불하지 마시오. 그럼 근무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 그러라고 하시오. 근무를 하지 않으면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겠군. 거름을 내오라고 하시오. 거름은 많이 만들어 놓았을 테니.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해달라고 이반에게 왔다. 저 사람이 내 돈을 훔쳤습니다. 어쩌겠나. 돈이 필요했나 보군.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반이 바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해요. 하는 수 없지 뭐. 이반의 아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그녀 역시 바보였다. 내가 어떻게 남편을 거역할 수 있겠어? 실 가는 곳에 바늘도 가는 거지. 그녀도 황궁의 의복을 벗어 괴짝에 넣어두고 농아 신우와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러 갔다. 그녀는 일하는 것을 배워 남편을 돕기 시작했다. 똑똑한 사람은 이반의 왕국을 모두 떠나고 하나같이 바보들만 남았다. 누구에게도 돈이 없었다. 그들은 살면서 일하며 자급자족했고 선량한 사람들도 먹여 살렸다.
10. 늙은 마귀는 작은 악귀들이 세 형제를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 그 소식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찾아 나섰다. 찾고 또 찾았지만 아무 데도 없고 구멍 3개만 보일 뿐이었다. 이런, 이것들이 힘에 붙였나 보군. 내가 직접 처리해야겠다. 그는 이반 형제들을 찾아 나섰지만 옛 장소에서 그들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다른 왕국에서 그들을 발견했다. 게다가 셋 다 자기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늙은 마귀는 속이 상했다. 자, 내가 직접 일을 처리하마. 그는 먼저 사령관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황제 세면에게 나아갔다. 황제 세민이시여, 황제께서 대단한 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관한 한 배운 것이 확실하니 황제를 섬기고 싶습니다. 세면은 이것저것 물어본 후에 사람이 똑똑한 것을 보고는 받아들였다. 새 사령관은 황제 세면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강한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지 가르치기 시작했다. 최우선으로 할 일은 더 많은 병사를 모으는 겁니다. 폐하의 왕국에는 놀고 먹는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젊은이를 선별 없이 징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보다 5배가 커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일은 새로운 소총과 대포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 방에 100발씩 나가는 소총을 만들어 드리지요. 마치 콩이 튀기듯이 나갈 겁니다. 대포도 모든 것을 불로 태워버릴 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든 말이든 벽이든 모조리 태워버릴 겁니다. 황제 세면은 새 사령관의 말을 듣고 모든 청년을 차례로 징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새 공장을 지어 소총과 새 대포를 만들고는 이웃 황제와 전쟁을 시작했다. 군대가 그들과 싸우러 나오자마자 황제 세면은 병사들에게 총을 쏘고 대포에서 불을 발사하라고 명했고 순식간에 군대의 절반을 불구로 만들고 태워버렸다. 이웃 황제는 놀란 나머지 항복하고 자기 왕국을 내놓았다. 황제 세면은 기뻐했다. 이제 인도 황제를 정복해야겠다. 인도 황제는 황제 세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사용한 방식을 모방하고 또 자신만의 전략도 새롭게 고안했다. 인도 황제는 청년 외에도 홀로 된 안악들도 병사로 모집해 세면보다 군대가 훨씬 많았다. 세면에게서 소총과 대포 기술을 모방한 데다가 공중으로 날아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추가로 도입했다. 하지만 세면은 인도 황제와의 전쟁에서도 이전처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적들을 치고 또 쳐서 금방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도 황제는 세면의 군대가 총과 대포를 발사하기도 전에 안악들을 세면 군대 위로 보내 폭탄을 떨어뜨리게 했다. 안악들은 세면의 군대 위에서 마치 바퀴벌레 위에 약을 뿌리듯이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세면의 전 군대는 사방으로 도주하여 황제 혼자만 남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인도 황제는 세면 왕국을 차지했고 군인 세면은 눈길이 닿는 대로 주랭랑을 쳤다. 늙은 마귀는 그렇게 큰 형을 처리하고 배불뚝이 황제 따라스에게 갔다. 그는 상인으로 변신해서 따라스 왕국의 자리를 잡고 가게를 열어 돈을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다. 상인은 온갖 물건을 비싸게 주고 샀고 온 백성이 돈을 벌려고 그에게 달려왔다. 돈이 많아지자
백성은 그간의 미납금을 지불하고 기간 내에 모든 세금을 꼬박꼬박 냈다. 황제 따라스는 기뻐했다. 그 상인에게 고맙군. 이제 돈이 더 늘어나니 내 형편도 더 좋아지겠어. 황제 따라스는 새로운 방도를 궁리하다가 새 궁궐을 짓기로 했다. 그는 백성에게 나무와 돌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가서 일을 하라고 명했고 임금을 많이 주겠다고 했다. 황제 따라스는 이전처럼 돈을 보고 백성이 일을 하러 쏟아져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니 나무나 돌 할 것 없이 상인에게 가져가고 모든 일꾼이 그에게 몰려가는 것이었다. 황제 따라스가 임금을 올리면 상인은 거기에 더 액수를 보탰다. 황제 따라스는 돈이 많았지만 상인에게는 더 많았고 상인은 황제가 매긴 가격을 계속 경신했다. 그러니 황제의 궁궐은 건설되지 못했다. 황제 따라스는 정원을 만들 생각을 했다. 그에게 와서 정원에 나무를 심으라고 백성에게 명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든 백성이 연못을 팔어 상인에게 갔던 것이다. 겨울이 왔다. 따라스는 새로운 외투를 만들려고 검은색 담비 모피를 구매할 생각이었다. 담비를 사도록 대사를 보냈지만 그가 다녀와서 말했다. 담비가 없습니다. 상인이 모든 모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비싸게 사서 담비로 양탄자를 만들었습니다. 황제 따라스는 종마를 사야 할 일이 생겼다. 신하들을 보낸 후 얼마 안 있어 그들이 돌아왔다. 좋은 종마는 모두 상인이 사들여 연못을 만든다고 물을 퍼다 나르고 있었다. 황제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모두가 상인을 위해서만 일하면서 황제에게는 세금만 낼 뿐이었다. 황제에게는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돈이 쌓였지만 살기는 더 팍팍해졌다. 황제는 이제 아무 일도 도모하지 않았고 어찌어찌 살아가기는 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았다. 모든 게 불편했다. 그에게 있던 요리사도 마부도 하인도 그를 떠나 상인에게로 갔다. 이제는 먹을 것도 얻기 힘들어졌다. 뭔가를 사라고 사람을 시장에 보내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상인이 다 사버리면 백성은 황제에게 세금으로 돈만 가져오는 것이었다. 황제 따라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인을 나라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상인은 국경 지역에 자리를 잡고 똑같은 일을 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상인의 돈을 받으려고 모든 물건을 상인에게로 가져갔다. 황제는 살기가 아주 형편없어져 며칠씩 먹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 거기 더해 상인이 뻐기면서 황제 아내도 사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황제 따라스는 주눅이 들어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때 군인 3명이 동생 따라스에게 와서 말했다. 나를 도와다오. 인도 황제한테 나라를 뺏겼구나. 하지만 황제 따라스도 사정이 형편없었다. 나는 이틀 동안 먹지도 못했소. 10일. 늙은 마귀는 그렇게 두 형제를 손봐준 후에 이반에게 갔다. 이번에는 사령관으로 변신해서 이반에게 가서 나라의 군대를 두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황제가 군대 없이 산다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황제 백성으로 병사를 소집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반은 그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다. 그렇게 하든지 군대를 만들어 노래나 더 잘하게 가르쳐보게. 나는 그걸 좋아하네. 늙은 마귀는
이반의 왕국을 다니며 마음대로 병사를 모았다. 모두 머리를 깎으라고 보드카 한 병과 붉은 모자를 모두에게 주겠노라고 알렸다. 하지만 바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퍼더주요. 우리에겐 먹을 것이 넘쳐요. 직접 빚으니까. 모자도 안악들이 원하는 대로 알록달록한 것도 만들어줘요. 술 달린 것도 된다니까요. 그러니 아무도 군대에 가지 않았다. 늙은 마귀가 이반에게 왔다. 아무도 오지 않네요. 황제의 바보들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힘으로 독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힘으로 동원해보게. 늙은 마귀는 바보들에게 모두 군인으로 등록하라고, 오지 않는 사람은 이반이 죽음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바보들이 사령관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군대에 가지 않으면 황제가 사형에 처할 거라고 하지만 병사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야기해주지 않았잖아. 사람들 말로는 병사는 죽음으로 내몰린다고 하던데. 그렇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바보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고집을 부렸다. 가지 않을 거야. 집에서 사형당하는 게 낫겠어.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 바보들 같으니 정말 바보들이야. 늙은 마귀가 말했다. 병사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가지 않겠다니. 황제 이반이 너희를 꼭 사형에 처할 거야. 바보들이 고심하다가 황제인 바보 이반에게 가서 물었다. 사령관이 나타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병사가 되라고 명합니다. 만일 군대에 가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황제 이반은 너희를 틀림없이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던데요. 그 말이 정말입니까? 이반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여러분 모두를 죽인다고요? 만일 내가 바보가 아니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시켜드렸을 텐데 저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가지 마세요. 바보들은 사령관에게 가서 병사로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늙은 마귀가 보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한의 황제에게 가서 살살 부추겼다. 전쟁하러 갑시다. 황제 이반을 정복합시다. 그자는 돈만 없다 뿐이지 곡식에 가축에 온갖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자 타락한 황제가 전쟁을 하러 나왔다. 그는 거대한 군대를 모았고 소총과 대포를 정비해서 국경으로 나가 이반 왕국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사람들이 이반에게 와서 말했다. 타락한 황제가 우리와 전쟁을 하러 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오라고 해요. 타락한 황제가 군대와 함께 국경을 넘어 이반의 군대를 찾으려고 척후병을 보냈다. 척후병들은 찾고 또 찾았지만 군대가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도대체 군대는 어디에 있을까? 군대에 대한 소문도 없었고 맞서 싸울 사람도 없었다. 타락한 황제는 마을을 점령하라고 군대를 보냈다. 병사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남녀 바보들이 모여 병사들을 바라보며 놀라는 것이었다. 병사들은 바보들한테서 곡식과 가축을 차출하기 시작했고 바보들은 다 내주고 누구 하나 방어하는 사람이 없었다. 병사들이 다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병사들은 온종일 여기저기를 다녔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디서나 그랬다. 모든 것을 내주고 아무도 방어하려 들지 않으며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부르는 것이었다. 불쌍한 사람, 당신 나라에서 살기 어려우면 아예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요. 병사들이 이곳저곳을 다녀봤지만 군대는 없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잘 살면서 잘 먹고 또 잘 먹여주면서 방어도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병사들은 재미가 없어져서 황제에게 갔다. 여기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른 데로 데려가 주세요. 전쟁이 전쟁다워야 흥이 나는데 이건 꼭 칼로 물베기 같으니 이곳에서는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타락한 왕은 진노해서 병사들에게 전 왕국을 돌아다니며 마을과 집을 부수고 곡물을 불태우고 가축들을 베라고 명령했다.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희 전체를 내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병사들은 기겁하여 황제가 명령한 대로 행하기 시작했다. 집과 곡물을 태우고 가축을 베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바보들은 여전히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할아버지들이 울고 할머니들도 울고 어린아이들도 울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좋은 것을 가져가세요. 병사들은 자신의 행동이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는 진격하지 못하고 모든 군대가 사방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12.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도 입안을 뚫지 못하자 늙은 와기는 잠시 떠났다가 말끔한 신사의 모습으로 변신해 다시 이반의 왕국에 들어왔다. 배불뚝이 따라스처럼 돈으로 이반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저는 황제께 좋은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혜와 식견을 알려드리지요. 황제 나라에서 집을 짓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세요. 말끔한 신사는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광장으로 나가 거대한 금화가 든 자루와 종이를 한 장 내와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돼지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드리지요. 제게 이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지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금화를 지불할 겁니다. 신사는 금을 보여주었다. 바보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의 공장에는 금이 없었고 물물 교환하면서 서로 일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금을 보고 놀라워했다. 와, 정말 멋진 물건일세. 그들은 금화를 받으려고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했다. 늙은 마귀는 따라스의 왕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화를 마구 찍어냈고 사람들은 금과 교환하려고 온갖 물건을 가져오고 온갖 일을 다했다. 늙은 마귀는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제야 일이 잘 되어가는군. 따라스처럼 이제 바보를 파산시켜야지. 저들의 내장까지도 다 사버리고 말 테다. 바보들은 금화를 가져가서는 안악에게 목걸이를 만들라고 내어주었고 모든 아가씨가 금화고리로 머리를 땄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금화를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 금화가 많아지자 더 이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 말끔한 신사의 대저택은 아직 절반밖에 지어지지 않았고 곡식과 가축은 아직 1년분도 확보하지 못했다. 신사는 일을 하러 오라고
곡식과 가축을 가져오라고 알렸다. 모든 물건에 온갖 노동에 많은 금을 내주겠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아무도 일하러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소년 혹은 소녀가 들러 달걀 하나에 금을 바꿔갔지만 그 애들마저 없으면 정말 아무도 없어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말끔한 신사는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마을을 다니며 점심을 사 먹기 시작했다. 마을 한 곳에 들어가 닭 한 마리를 먹고 금을 내주었지만 주인 여자는 받지 않았다. 그거 아니더라도 나한테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혼자 사는 안악에게는 청어 한 마리를 사면서 금을 주었다. 필요 없어요, 아저씨. 아이도 없으니 줄 사람도 없고. 난 그냥 보기 드문 물건이라 3개만 가지고 말았어요. 빵을 얻으려고 농부의 집에 들어갔다. 농부도 돈을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마누라에게 빵을 좀 잘 나오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 그 말에 마귀는 침을 퇴뱉고 농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는 건 둘째치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로도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 끔찍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빵도 얻지 못했다. 모두가 이미 실컷 금을 가지고 있었다. 늙은 마귀가 어디를 가든 아무도 돈을 받으려고 뭔가를 내놓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다른 것을 가져오든지 일을 하러 오든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냥 가져가세요. 하지만 마귀에게는 돈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늙은 마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돈을 주겠다는데 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일꾼도 고용하면 됩니다. 바보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돈을 쓸 데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데 돈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소? 늙은 마귀는 저녁도 먹지 못하고 자려고 누웠다. 이 소식이 바보 이반의 귀에까지 들렸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을에 말끔한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싶고 옷도 깨끗하게 입길 원하는데 일하기는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도 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금부치만 줍니다. 금화가 없을 때야 그 사람에게 내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러다가 굶어 죽을까 봐요. 이반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어쩌겠나? 밥은 먹여야지. 목동처럼 집집마다 다니게 두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늙은 마귀는 집집마다 다니기 시작했다. 이반의 집에 순서가 돌아왔다. 늙은 마귀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반의 집에서는 농아인 누이 동생이 점심 식사를 차렸다. 그런데 평소에 좀 게으른 사람들이 그녀를 자주 속이곤 했다. 일도 하지 않고 점심을 먹으러 조금 일찍 와서는 죽을 다 먹어버리곤 했던 것이다. 누이 동생은 손만 보아도 건달인지 알아볼 정도로 영리해졌다.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은 식사를 하게끔 앉히고 없는 사람에게는 먹다 남은 음식을 주었다. 늙은 악마가 식탁에 앉았는데 농아인 누이 동생은 그의 손을 보고는 굳은 살이 없고 손이 매끈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손톱도 긴 것을 보았다.
농아는 우 소리를 내며 마귀를 탁자에서 끄집어내렸다. 이반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뭐라 하지 마세요, 신사양반. 우리 시누이는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남은 것을 드세요. 늙은 마귀는 황제의 집에서 돼지 취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 그는 이반에게 말했다. 당신 왕국에서 모든 사람이 손으로 일해야 한다는 법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과연 손으로만 일을 해야 합니까? 영리한 사람은 무엇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반이 말했다. 바보 같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일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일하는 것이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반은 깜짝 놀랐다. 이런, 우리를 괜히 바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군. 늙은 마귀가 말했다. 다만 머리로 일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없다고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지만 머리로 일하는 게 100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반은 생각에 잠겼다. 가련한 사람, 어째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과연 견디기 쉽겠습니까? 가벼운 일을 손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말했다. 여러 바보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괴롭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바보로 있을 테니까요. 나는 머리로 일을 하니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반이 놀랐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손이 지칠 대로 지치면 그때는 머리로 바꿔 일해보죠. 그래서 마귀는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다. 이반은 말끔한 신사가 와서 우리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며 그렇게 하면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테니 와서 배우라고 온 나라에 알렸다. 이반의 왕국에는 높은 망루가 세워져 있었고 곧은 계단이 나 있고 꼭대기에는 탑이 있었다. 이반은 모든 이에게 보이도록 말끔한 신사를 그곳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신사는 망루에 올라가 거기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바보들은 그 장면을 보러 모여들었다. 신사가 손 없이 머리로 어떻게 일하는지 실제로 보여주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늙은 마귀는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오직 말로만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바보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보고 또 보다가 자기 일을 하러 이리저리 흩어졌다. 늙은 악마는 하루 동안 망루에 꼬박 서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서서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밥을 먹고 싶었다. 바보들은 망루에 음식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손보다 머리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자기 음식도 머리를 써서 쉽게 장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늙은 마귀는 그 다음 날도 꼬박 탑에 선 채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백성은 다가와서 그를 보다가 흩어졌다. 이반도 물어보았다. 어떤가요? 그가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나요?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은 두서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마귀는 탑에 하루 더 서 있었다. 그러니 몸이 약해져서 비틀거리다가 머리를 기둥에 부딪혔다. 한 바보가 그것을 보고 이반의 아내에게 말했고, 이반의 아내는 경작지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다. 보러 갑시다. 드디어 신사가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대요. 이반이 놀라서 말했다. 그게 정말이요? 그는 말을 돌려 막루로 갔다. 막루에 가보니 늙은 마귀가 굶주림에 완전히 힘이 빠져 비틀거리며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고 있었다. 이반이 다가가자 마귀는 비틀대다 고꾸라져서는 계단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머리를 계단 층층마다 부딪히며 떨어지고 말았다. 진짜 말끔한 신사가 사실을 말했군. 지난번에 머리가 깨지겠다고 얘기했거든. 굳은 살은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일하다가는 머리에 혹이 날 거라고 했거든. 늙은 마귀는 계단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땅에 쳐박았다. 이반은 그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려고 다가갔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늙은 마귀가 땅속으로 꺼지더니 구멍만 덩그러니 남는 것이었다. 이반은 머리를 극적였다. 맙소사, 정말 추잡한 것이었군. 또 그 마귀였어. 아주 건장했던 걸 보니 분명 애비였을 거야. 이반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고 모든 백성이 그의 왕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형제들도 그에게 왔기 때문에 이반은 그들도 부양했다. 그에게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먹여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기 사세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게 풍족해요. 다만 그의 왕국에서는 지켜야 할 풍습이 하나 있었다. 손에 굳은 살이 있는 사람은 식탁에 앉고 없는 사람은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